안녕하세요. 홀술공입니다. 오늘은 책 수다를 떨어볼까 해요. 첫 번째 우리 업로드했던 거죠.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제니스 캐플런 씨가 지었죠. 메이다. 이 사람은 1년 동안 감사일기 쓰면서 취재도 하고 감사일기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 이야기도 담고 있어요. 책에 되게 뻔한 내용이어서 사실 이 책은 코엑스에 놀러 갔다가 명품문고에서 집어온 책이었어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동안 읽진 않았어요. 조금 읽다가 진부해 이러고 이제 다시 닫아놨다가 이랬는데 이 책은 2008년에 출판 등록을 했고요. 2018년에 6세 발행 인쇄를 한 책입니다. 이 사람은 왜 감사일기를 쓰게 됐을까요? 메이도 한번 같이 들어볼래? 새해 첫날까지 몇 분 남지 않은 시간, 감사하며 살고 싶다는 갈망이 내 안에서 피어올랐다. 나는 한 파티 모임에서 가식적인 미소를 만면에 머금고 샴페인 든 잔을 그려쥐고 서 있었다.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을 세어봐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집에 갈 시간만 재고 있었다. 지나치게 높은 하이힐을 신은 탓에 발이 욱신욱신 아파왔다. 밤새 울려대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머리도 지끈지끈 아팠다. 입고 있는 검은색 드레스는 어찌나 꽉 끼는지 당장이라도 집에 돌아가 보정 속옷을 벗어 던지고 싶었다. 너무 답답하죠? 이런 상황 여성분들은 한 번쯤 겪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떤 불만이나 불평, 어떤 자기 감정을 잘 알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크리슈 나무르티라든지 제가 했던 린다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이런 책 그저 그러겠지 라고 하지만 점점 살수록 굉장히 삶이 공허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유명 인사긴 하지만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에 굉장히 고맙게 읽었습니다. 제가 또 감명 깊었던 부분은 기억하는 자아가 특정한 사건의 지속한 시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발견했다. 중요한 점은 그 강도가 강한가 아니면 약한가다. 새롭고 색다른 것을 기억하는 신경세포들은 우리에게 유리한 작용을 할 수 있다. 가령 1년의 짧은 여행을 여러 번 하는 것이 길지만 평범한 휴가를 한 번 다녀오는 것보다 더 짜릿한 경험과 감사한 추억이 된다. 어떤 기사에서는 길게 휴가를 가면 머리가 멍청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유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잖아요. 돈 문제. 나는 액수가 그 절반이 되었든 2배가 되었든 똑같이 느꼈을 것이다. 행동 경제학자들은 금전적 손실로 느끼는 괴로움이 똑같은 금액을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더 크다고 말한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그 돈 때문에 괴로웠나 보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수단이자 방식으로 돈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더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려면 돈은 순전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이분은 여러 가지 철학서들 그리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많이 보면서 충분함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세요. 저도 그걸 보면서 나도 계속 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져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고 지금 나이에 굉장히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긴 하거든요. 언제나 어렸을 때도 돈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었고 커서도 불안감이 있고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불안감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불안감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덜 감사함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와닿아서 저는 사실 이 책을 한 챕터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 챕터씩의 작은 소제목 하나씩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 일기장도 썼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몸에 관해서 아는 것이 일이다 보니 이런 염증에 대해서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연구들 하고 계신데 이렇게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살게 되면 몸의 염증 반응이 많이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몸의 염증 반응이 비단 먹는 거 생활 습관만이 아니라 내가 무의식적으로 사고하는 그 영역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분은 감사하는 것이 삶에서 확장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운동을 하면서도 감사하면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트레이너를 만나서 감사하면서 운동을 하게 돼서 더 이상 몸무게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두 다리가 있어서 두 팔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것까지 느끼시게 되거든요.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기 몸에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난 왜 이렇게 생겼지? 왜 나는 방송에 나오는 사람처럼 멋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말 제가 그렇거든요. 그 에피소드가 여기 있어요. 내 눈엔 예뻐 보여. 남편은 즐겨하는 후렴구를 차분히 내뱉었다. 그건 내 문제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기에 한숨이 나왔다. 이성을 찾으려 애쓰면서 작년에는 그 원피스가 잘 어울렸을 터라 몸무게가 느는 것에 기분이 안 좋다고 설명해 주었다. 작년에는 내가 그 말을 안 들었을 것 같아. 사실 당신이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남편이 말했다. 나는 반박하려 했으나 그럴 수 없었다.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법을 배웠을지 몰라도 내 허벅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제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매일 계절이 바뀌면서 입을 옷이 없다고 느끼고 그러면서 새로 사도 그렇게 핏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다시 불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감사함을 먼저 배우는 그런 트레이너를 만나기 시작하고 결핍감에 젖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그 트레이너는 감사함을 먼저 느끼게 하고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놀라운 감사 다이어트라는 챕터도 있으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가을이 되고 가을이 돼서는 점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더 감사함에 대해서 즐겁게 느끼시는데요.
제가 한 구절이 좋은 것 같아요. 행복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고요. 제가 이렇게 밑줄을 쳐서 저는 감사함이 잊어버릴 때쯤 이렇게 한 번씩 보려고 해요. 아직 기록하는 습관이 그렇게 자리 잡진 않아서 다이어리에 기록을 해서 정리하고 싶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이 책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그래서 이 빨리빨리 읽는 것보다 천천히 자기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읽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읽었다 안 읽었다 또 했지만 이제 굉장히 좋은 책이란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변하셨어요. 제일 큰 변화는 어떤 이유로든 즐거움을 누리는 능력이 생겼다는 점이다. 이제 나는 이 순간과 다가올 순간을 누릴 줄 알게 되었고, 아이들의 포옹에서 전해지는 따스함과 남편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다. 그런 것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나 역시 그렇고, 하지만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니까. 이렇게 해서 책이 마무리됩니다. 우리도 감사일기를 매일 쓰면서 이분처럼, 저자처럼 인생이 순간이 감사해지고 내 존재에 감사해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책수다 마치겠습니다. 평온한 독서 하세요.